안녕하세요. 목동중로학원 조병훈입니다. 오늘 확률과 통계 28번부터 30번까지 함께 보시죠. 28번 보겠습니다.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함수와 경우의 수가 나오면 일단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서 x에서 x로의 함수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원소가 1, 2, 3, 4, 5, 6, 7, 8 8개밖에 없죠. 다 쓰는 거예요. 기본을 지킵시다. 여기에서 x로의 함수예요. x에서 x로 1, 2, 3, 4, 5, 6, 7, 8 이때 함수 f가 4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속으시면 안 되고 4 이하의 모든 자연수 n 4개밖에 없습니다.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한대요. 1, 2, 3, 4를 넣는 거야. 대입해 볼게요. n이 1일 때 F1보다 F2가 더 크고 n이 2일 때 F의 3보다 F4가 더 크고 n이 3일 때 F의 5보다 F의 6이 더 크고 n이 4일 때 F의 7보다 F의 8이 더 크죠.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F1과 F5가 같을 확률은 하고 물어봤어요. 일단 전체를 볼게요. 전체는 F1하고 F2, F3하고 F4, F5하고 F6, F7하고 F8에 이 관계가 나와 있어요. 일단 요거 하나만 볼까요? F1보다 F2가 크다는 게 무슨 얘기냐? 1에서 화살표를 그었어요. 이렇게 그어주면 그때 2에서 긋는 화살표가 3보다 더 아래에 있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F1은 3이고 F2는 6이 되는 거니까 F1이 F2보다 작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 경우만 생각한다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8개에서 2개를 고르게 되면 그 중에 작은 수는 F1이 되고 그 중에 큰 수는 F2에 대응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경우의 수를 센다면 8C를 4번 곱하시면 되고요. 경우의 수 되게 많죠. 이게 전체가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F1과 F5가 같을 때예요. 얘하고 같을 때가 분자에 오게 됩니다. 그럼 얘가 같을 때 어떤 숫자가 있을까요? 1, 2, 3, 4, 5, 6, 7, 8 다 있죠. 그때에 대해서 F2와 F6은 어떤 값을 가질 것인가? 이게 질문인 거예요. 물어볼게요. F2와 F6은 같을 수 있습니까?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요. 들어갑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8C 미리 계산할까요? 8C는 8, 7에 56 나누기 2가 되는 거니까 28이 되겠죠. 숫자가 좀 큽니다. 분모가 28의 4제곱이 될 거고요. 28의 4제곱 분의 지금 F3, F4와 F7, F8의 관계는 F1과 F5와 같다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얘네들을 경우의 수를 세면 28의 제곱이 될 거고요. 곱하기 이제 F1과 F5가 어떤 값을 갖는지를 차근차근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F1과 F5가 3으로 같다라고 한다면 1은 3으로, 5는 3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때 F2하고 F의 6이 3보다 더 큰 값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3보다 더 큰 수는 4, 5, 6, 7, 8, 5개가 있죠? 그래서 F2는 5가지, F6도 4, 5, 6, 7, 8, 5가지, 5 곱하기 5는 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F1과 F5에 대해서 이 값이 1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1일 때 F2는 7가지부터 8까지, 그렇죠? 7가지, 그리고 F의 6도 7가지가 되는 거니까 7의 제곱이 될 거예요. F1과 F5가 2라면 6의 제곱이 되겠죠. 어디까지요? 1의 제곱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계산을 하겠습니다. 28의 제곱은 퉁퉁 약분되고요. 28 곱하기 28 분의 1에다가 1의 제곱부터 7의 제곱까지의 합이에요. 6분의 7 곱하기 8 곱하기 7, 24, 15가 되겠네요. 그렇죠? 2n 플러스 1 될 거고요. 이제 약분해 볼까요? 7, 4, 28, 4, 2, 8, 2, 3은 6, 3, 5, 15, 그래서 28분의 5, 2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29번 볼게요.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숫자 1, 2, 3 중에서 모든 숫자가 한 개씩 포함되도록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선택한 후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 중 1의 자리수와 100의 자리수를 같은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1, 2, 3이 하나씩 적혀 있고요.
여기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3개의 숫자를 선택하게 되겠죠. 이때 얘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요. 먼저 숫자를 구성하는 케이스를 먼저 분류를 해봅시다. 그래서 1, 2, 3이 하나씩 있는 상태에서 같은 숫자가 3개가 추가되는 케이스. 얘를 A타입이라고 할 거고요. 같은 숫자가 2개하고 하나로 끊어지는 케이스. 얘를 B타입, 그리고 각각을 하나씩 추가하는 케이스. 얘를 C타입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A타입 같은 케이스는 또 2, 2, 2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3, 3, 3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A타입을 구한 다음에 우리는 곱하기 3을 해줄 거고요. B타입을 가지고 숫자를 나열한 후에 곱하기 몇을 하면 좋을까요? 1을 2개 추가하고 2를 하나 추가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1, 2, 3, 3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그 숫자를 2번 추가해주고 남은 하나에 한 번 더 추가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3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 그리고 2개 중에 하나를 추가로 고른다 하니까 6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에다가는 곱하기 6을 해주고 C 같은 경우는 하나 추가했기 때문에 다른 경우가 없어요. 동등한 상황이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곱하기 1을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A타입에 대해서 대표적인 숫자가 1이죠. 1을 3번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숫자의 구성은 1, 1, 1, 1, 2, 3이 될 거고요. 이제 얘를 1로 나열하는데 여기에서 6자리 숫자 중에서 1의 자릿수와 100의 자릿수가 같은 자연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6자리를 생각하고 공간을 먼저 마련해놓고 거기에서 6등분해서 1의 자리 숫자와 100의 자리 숫자가 같게끔 해주는 거죠. 지금은 같은 숫자가 1밖에 없기 때문에 케이스가 1, 1 이렇게 넣는 케이스가 있고요. 4개 중에서 2개를 고른다는 느낌으로 4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경우의 수 그냥 이 자체가 하나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사항이고 1, 1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남은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이 4자리를 1, 2개를 제외한 남은 숫자들로 나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팩토리알에 1이 2개니까 나누기 2팩 하면 되겠죠. 얘는 12가지가 됩니다. 즉 타입 A의 경우의 수는 12개에다가 곱하기 3 해주니까 12 곱하기 3 해주면 36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두 번째 타입 B를 보겠습니다. 타입 B에다가 곱하기 6 해줄 거고 일단 대표 상황은 1, 2개, 2 하나 추가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1이 3개가 될 거고 2가 2개가 될 거고 3이 하나가 되겠죠. 역시 6자리를 나열할 건데요. 두 번째 케이스. 여기에서 지금은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2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돼요. 2개를 나눠 생각해야 돼요. 1은 3개짜리고 2는 2개짜리니까 2개를 나눠서 생각하시고 10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1이 들어가는 케이스 10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2가 들어가는 케이스 여기에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가 있습니다.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가 있습니다. 남는 숫자를 볼게요. 1, 2개를 제외하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1, 2, 2, 3을 나열하게 되어서 4팩 나누기 2가 2개니까 2팩이 되겠죠. 4, 3, 12, 12개가 될 거고요. 두 번째 2를 고르고 나니까 1, 1, 1, 3이죠. 1, 1, 1, 3. 숫자 하나가 3개네요. 그래서 4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이 되어서 얘는 4가지가 됩니다. 총 경우의 수는 16가지가 될 거고요. B타입에 대해서는 16가지에 대해서 곱하기 6가지다 라고 했으니까 96이 되는 거죠. 그래서 B 같은 케이스는 16 곱하기 6을 해서 96이 됩니다. 이제 C타입을 보겠습니다. C타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1, 2개, 2, 2개, 3, 2개 이 상황에서 조건을 만족한 숫자를 생각하는 겁니다. 1, 1, 2, 2, 3, 3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숫자의 공간을 마련하고요. 여기에서 숫자들 넣어볼 거예요. 1의 자리와 100의 자리 숫자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숫자가요. 지금 동등한 게 느껴지니? 여기에 1이 올 수도 있고요. 2가 올 수도 있고요. 3이 올 수도 있는데 남는 것이 똑같아요. 1이 2개가 오면 2, 2, 3, 3. 2가 2개가 오면 1, 1, 3, 3.
3이 두 개가 오면 1, 1, 2, 2 이렇게 같은 숫자 두 개씩 남잖아요. 그래서 얘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거야. 동등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는 남은 숫자 2, 2, 3, 3을 나열해 준 다음에 역시 곱하기 3을 해주면 C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C타입 자체는 한 가지지만 이 경우의 수를 3매 있어서 여기에 1, 1, 2, 2, 3, 3이 세 가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행합니다. 6팩토리얼 나누기 2가 두 개니까 2팩토리얼 곱하기 3이 두 개니까 2팩토리얼 나눠주면 지금 웬 6팩토리얼? 4팩토리얼. 3, 12에다가 2 나누니까 6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주의사항 6이 아니라 1, 1, 2, 2, 3, 3 그렇죠? 6 곱하기 3에서 총 18가지다 라는 것을 챙겨주셔야 되고요. 이제 답을 내겠습니다. 두 개를 더해주면 114가 되고 다시 두 개를 더해주면 150이 되는 거죠. 답은 150이 됩니다.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30번은 통계에서 좀 많이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굳이 공부를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굉장히 고난도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교육과정에 벗어나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심화 문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사실 30번에는 조금 복잡한 형태의 중복조합 이런 경우의 수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 서울시 교육청은 이 통계에서 좀 깊은 부분을 택했습니다. 같이 볼게요. 주머니에 12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이 공들 각각에는 숫자 1, 2, 3, 4가 적혀 있어요. 그때 주머니 산을 꺼내서 확인한 후에 다시 넣었는데 12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숫자가 1, 2, 3, 4, 4개가 있는 거야. 그리고 각각이 몇 개씩 있는지를 얘기를 하지 않았죠. 일단 거기서부터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4번을 반복합니다. 똑같은 시행을 4번을 반복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 4개의 수의 합을 확률별수 X라고 했어요. 우리 딱 하나 고르면 그게 X인데 이게 독립시행하고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독립시행은 어떤 거예요? 독립시행은 A를 고른다, A를 고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건데 1, 2, 3, 4, 4개를 고르는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그 합을 확률별수 X라고 했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 세팅 자체가 힘든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서의 확률 변수를 생각합시다. 첫 번째 뽑았을 때가 Y1, 두 번째 뽑았을 때가 Y2, 세 번째 뽑았을 때가 Y3, 네 번째 뽑았을 때가 Y4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확률 변수 X는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더하기 Y4가 되는 거고요. 얘가 뭐야? 나누기 4 해주면 그렇죠. 표본 평균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누기 4에서 곱하기 4가 되는 거고요. 이 X라는 것은 Y로 표현한다면 4 곱하기 Y에 대한 표본 평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주인공은 Y였던 거죠. 다음 조건을 만들고 첫 번째. 그런데 그 4개의 합이 4래요. 이건 알고 있다. 1, 2, 3, 4 중에서 4번을 더해서 4가 나오는데 그럼 숫자의 구성이 어떻게 될까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밖에 보이지 않죠? 맞아요. 그래서 언제나 4번이 다 1, 1, 1, 1이 나온 거예요. 16도 마찬가지죠. 4, 4, 4, 4가 나온 거예요. 그때 확률을 하나는 81분의 1, 하나는 81분의 1 곱하기 16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서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확률 하나를 골랐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4번을 곱해주면 그 확률은 81분의 1이다. 확률은 양수니까 결국 y가 1일 때 확률은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를 골랐을 때 4가 될 숫자의 확률을 4번 곱하면 얘가 81분의 1 곱하기 16분의 1이다. 얘는 3분의 1의 4제곱이고 얘는 2분의 4제곱이니까 6분의 1의 4제곱이죠? 맞아요. 6분의 1입니다. 이게 가에서 준 거예요. 나에서는요. x를 준 게 아니라 4 곱하기 y에 대한 표본 평균을 준 거고요. 우리 여기에서 얘가 4 곱하기 표본 평균의 평균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공식이 나오는 거죠. 4 곱하기 그냥 y에 대한 평균과 같죠? 얘를 준 거예요. 얘가 9가 된다라고 준 겁니다. y에 대한 평균이 4분의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조건에서 y에 대한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표를 그려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행할게요. y에 대해서 표를 그려볼게요. 호흡이 조금 길죠? 통계칙은 좀 깁니다. 어려운 문제 맞고요. 우린 개수보다는 확률적인 사고로 갈게요. 총 12개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확률적인 사고. 이런 거예요. 1이 될 확률은 아까 3분의 1이었고요. 4가 될 확률은 6분의 1이었어요. 총 확률은 1이잖아요. 1에서 3분의 1 빼고 6분의 1 빼면 2분의 1 남죠. 그럼 얘가 A라고 하면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여기에서 곱해서 더한 게 바로 평균이 되는 거고 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곱해서 더합니다. 3분의 1 더하기 2A 더하기 3 곱하기 할 거야. 2분의 3 빼기 3A 플러스 6분의 4니까 그쵸? 3분의 2가 됩니다. 얘는 통분할게요. 6으로 통분해주면 6분의 2 더하기 9 더하기 4가 되고 마이너스 A 하면 얘가 바로 4분의 9입니다 하고 나온 거죠. 그래서 A는요. A는 얘가 6분의 15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6분의 10, 2분의 5가 되죠. 빼기 4분의 9가 되어서 4분의 10에서 4분의 9 빼니까 4분의 1이죠. 그래서 가조건과 나조건에서 뭘 준 거냐면 이걸 준 거예요. 이 y에 대한 하나를 뽑을 때에 대한 확률 분포를 나타낸 표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4분의 1이 들어가고 4분의 1이 들어가게 되죠. 내가 구하는 것은 x에 대한 분산이 아니죠. 어떻게 바꿀 거야? 그렇죠. 4 곱하기 y 바에 대한 분산이 되는 거고요. 앞에 개수는 분산은 제곱으로 나오죠. 16 곱하기 그 다음에 v의 y 바가 되는 거고 표본 평균의 평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평균과 같지만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돼? n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지금 4번을 시행했기 때문에 n이 4가 되는 거야. 시행의 횟수가 4개인 거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 그렇죠? 16 곱하기 n분의 1 곱하기 v의 y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렇죠? 결과적으로 4 곱하기 y에 대한 분산을 하시오라는 게 질문입니다. 알고 있는 게 평균을 알고 있으니까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진행할게요. 평균은 4분의 9고요. 여기에 제곱의 평균을 구합니다. 제곱의 평균은 새로운 확률 변수 y가 아니라 y의 제곱이 새로운 확률 변수가 되어서 제곱한 상태에서 곱해서 하면 되는 거죠. 바로 들어갑니다.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9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6 곱하기 6분의 1 3분의 8인가요? 그렇죠? 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8은 3 되는 거니까 3 더하기 4에다가 더하기 4분의 9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분산을 구해볼게요.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4 더하기 4분의 9에서 평균의 제곱을 뺄 거예요. 마이너스 4, 4, 16분의 81을 뺄 겁니다. 는 16으로 통분해서 16분의 16 곱하기 4는 64가 되고요. 더하기 9 곱하기 4는 36이죠. 거기에 마이너스 81이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16분의 100이네요. 100. 100에서 80을 빼니까 19가 되겠죠.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4배를 하셔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4배 해주면 얘는 4분의 19가 되고 분모든 더하기 분자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23이 답이죠. 전반적으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우리들은 수원수투가 확실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원수투에 특히 수투 그래프 같은 경우를 좀 많이 푸시면서 그래프를 조금 다룰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 공통 같은 경우는 도형이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평가원에서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보면 도형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 그래프 쪽 좀 더 공부하시고 준비하시면 그리고
1년이라는 그 시간 이걸 지금 한 달 동안 충분히 복습 다 하고 추가적으로 더 실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결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